재무 상담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 두 분 소득이 한 700 샀어. 또 돈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또 부동산에 올인했던 사례예요. 30대 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10% 룰. 내 소득의 10%는 무조건 내 미래를 위해서. 일단 ISA는 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계좌.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죠. ISA는 어디서 가입을? 저는 가급적이면 증권사 추천합니다. 증권사에 있는 ISA. 네. 이게 실행이 하고 계신가요? 분이 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네.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굿머니 FN의 저는 백송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재무 상담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오늘은 제 사례예요. 제가 이분들 좀 기억이 나는 게 신혼부부였지만 이제 좀 있잖아요. 3, 4년 된 신혼부부. 아직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라고 그러나?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여자가 없어요 아직? 네, 없습니다. 빨리빨리 만드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였어요. 두 분 소득이 한 700.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더니 탔어. 또 돈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또 부동산에 올인했던 사례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기도 하면서 어쨌든 가용 현금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를 좀 낳을 수 없는, 지금 투자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런 것들 좀 알려달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왔던 사례였죠. 제가 지금 이 내역을 좀 보니까 일단은 집으로 나가는 게 한 8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소비 지출이 한 420만 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400만 한 달 용돈 얼마 쓰세요? 저는 해봤자 카드값 100만 원에서 150? 그러니까 저도 한 50만 원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400 쓰는 거면은 부럽더라고. 그렇죠. 정말 이제 한 사람당 200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엄청 부러운 거지. 딱 보면은 금융자산이 없어요. 그러게요. 모아놓으신 금액도 지금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서.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러한 패턴이 노후까지 가더라고. 그냥 이 패턴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가니까는 그대로 노후 빈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금을 준비하고 싶어요라고 문의가 오면 50대, 60대 분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제 30대 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10% 룰. 10%를 내 소득의 10%는 무조건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시라. 근데 그건 예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형으로. 네,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이 최소 6, 7, 8%는 나와야 연간. 네, 그래야 내가 소득 10%를 가지고 뭔가 돈다운 돈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20, 30대는 소득의 10%로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을 만들 수 있지만 40대가 되면 10%가 아니고 20%, 30%, 50대가 되면 50%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한테도 그런 솔루션을 이제 내려주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비를 먼저 잡아야 됐죠. 부부 기준으로는 한 200 정도로 줄이자라는 게 일단 목표였어요. 너무 많이 줄여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까지 모으겠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욕심은 한 200까지 줄이는 거였지만 이게 또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400 쓰던 사람이 200만 원 가지고 살라 그러면 또 불행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협을 본 게 보험료 합쳐서 300. 한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저축을 좀 하셨을 텐데 네. 연금 자산과 단기적으로 모으는 돈을 좀 나눠 주셨어요. 그렇죠. 연금 자산을 보니까 하나는 ISA라는 네. 금융 상품, 하나는 이제 ETF라는 금융 상품. 일단 ISA는 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계좌. 무조건.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죠. 네. 물론 비과세 혜택이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까지밖에 안 주기 때문에 뭐 대단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과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ISA 계좌는 9.9%밖에 안 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무조건 만드셔야죠. ISA는 어디서 가입을? 저는 가급적이면 증권사 추천합니다. 증권사에 있는 ISA. 네. 은행은 조금 불편해요. 네. 은행에서 ISA 계좌를 만들면 이 ETF 선택지가 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또 ETF 연금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요건 좀 그렇죠. 이렇게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노후 준비로 제가 배분한 게 소득의 10%한 70만 원 정도인데 네. 70만 원이면은 1년에 해봤자 한 800 얼마씩 모으는 거고 이게 10년 모아봤자 8천 20년 모으면 한 1억 6천 1억 7천 정도 네.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노후 준비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2억을 4억, 5억, 6억으로 이제 불려야 불려야죠. 되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펀드보다는 ETF라는 금융 상품이 투자하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운용 보수가 좀 싸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펀드에 비해서는. 펀드보다 조금 안전하지만 그리고 또 수수료도 적고 단점이 크지 않은 그렇죠. 그런 좀 투자 상품이 될 수 네.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적금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드렸었고 네. 요즘은 적금 이자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채권 투자를 하셔라. 채권 투자. 사실 국내 채권은 적금이랑 큰 차이가 없지만 네. 해외 채권은 그래도 한 5, 6% 정도의 성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 채권은 환율에 대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재테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위험 대비 어찌됐든 성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채권 투자도 좀 해볼 만하다.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이 복잡해요. 복잡스럽습니까? 제가 또 옆에서 해줘야지. 궁금한 거 하나 더. 네. 이게 실행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이제 꾸준히 저축하고 계시고 이분이 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 금액의 조절 없이 꾸준히 아직 열심히 하고 계세요. 1년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이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되신 거고. 그렇죠. 이제는 적응이죠. 네. 과감하게 소비를 줄일 때 의뢰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저축도 사실은 지르는 거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르지 않고선 돈이 모이지 않거든요. 내가 100만 원씩 저축을 하다가 갑자기 500만 원씩 저축을 하라고 했을 때 엄청 부담이 크죠. 그렇지만 500씩 꾸역꾸역 일단 시작을 해. 2달 하다 포기했어. 그래도 1000만 원은 모여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 할부가 아니고 대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이제 돈을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은 제 사례 가지고 좀 신혼부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당신 사례 가지고 합시다. 제 사례. 네. 아무래도 이제 저축에 관심은 많은데 딱 시도하기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잘 실행이 된 케이스를 가지고 그러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